당신은 아무도 당신의 내면을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모든 게 차분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온 세상이 정리되려 애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처녀자리라면 아마 정확히 그런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별자리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그 깊이는 일반적인 점성술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에 당신의 영혼에 숨겨진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로 그 비밀이 왜 당신이 그렇게 많이 느끼면서도 거의 드러내지 않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당신은 마침내 침묵과 통제, 논리 뒤에 숨겨진 진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처녀자리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가 있어요. 마치 생일에 숨겨진 비밀 암호처럼요. 그 암호는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사실 처녀자리는 하나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죠. 하나의 영혼에서 나오는 세 가지 표현, 세 가지 방식으로 느끼고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보는 조직력, 논리, 억제된 태도,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깊이는 당신이 어떻게 조용히 사랑하고 감정을 해석하려 애쓰는 끊임없는 정신작용에 있고 너무 터질까봐 멀어지는 당신의 방식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설명은 고대에 거의 다뤄지지 않는 개념에서 시작돼요. 데커네이트예요. 모든 별자리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각각의 기간은 서로 다른 행성의 영향을 받아 다른 색채를 띠게 되죠. 처녀자리의 경우 이 세 가지 얼굴은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는 순간 수년간 어둠 속에 있었던 당신의 영혼 일부에 빛이 비치게 되죠. 당신이 왜 통제와 몰입 사이를 오가는지, 왜 그렇게 많이 느끼지만 거의 말하지 않는지 설명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그 답은 처녀자리의 삼중 본성 안에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 가지 표현을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결국 당신의 마음에 직접 닿는 그 진실과 만나게 될 거예요. 8월 23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처녀자리 중 가장 순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유형이에요. 당신은 수성의 가장 정교한 영향을 받습니다. 분석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전략적으로 섬세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이 날카로운 두뇌가 단지 호기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느끼는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거예요.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체계와 기준, 필터를 만들어냈어요. 그 강도를 정리할 무언가가 없었다면 그 감정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에게 사랑은 모험의 장이 아니라 신성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조용히 관찰하며 온전히 느끼기 전까지는 패턴을 분석하죠. 당신의 애정은 요란하지 않지만 깊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신중히 생각하고 무게를 재고 고민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마음을 열 때 그 존재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자리 잡아요. 뿌리처럼 조용히 자리 잡지만 쉽게 놓지 않죠. 하지만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감정적으로 자율성을 잃는 것. 누군가의 존재에 너무 흡수되어 나의 경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나를 질식시키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죠. 이 데커네이트에 속한다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자주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깊이 느껴서 누군가로부터 물러난 적이 있었나요? 9월 3일부터 12일 사이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가장 조용하고 깊은 영혼을 가진 처녀자리예요. 토성의 영향이 당신에게 외치지 않지만 단단하게 버티는 내면의 힘을 줍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을 찾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안정감, 명확함, 감정적 성숙함을 줘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건 그렇게 버티는 데 드는 당신의 대가예요. 당신은 감정을 깊이 느끼지만 그걸 정리하려면 먼저 침묵이 필요해요.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것이 말이 되기 전에는 절대 말로 내지 않아요. 당신은 감정을 마치 책장을 정리하듯 정돈해요. 어떤 것도 어지럽게 두지 않죠. 그 구조가 깨질 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물러나 조용히 재건을 시작해요.
당신의 사고는 분석적이고 정밀하며 전략적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빠르게 연결하고 행동을 해석하며 반응을 예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 앞에서는 그 모든 게 흐려지죠. 당신 안에는 모순이 있어요. 세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자신을 설명하는 건 어려워요. 사랑에 있어 당신은 가벼움을 허락하지 않아요. 당신의 헌신은 확고하고 실질적인 행동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충실함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곁을 지켜요. 하지만 이 깊이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감정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때로는 당신의 차가워 보이는 모습이 사실은 당신이 가장 안전하게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당신은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감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죠. 일부러 숨기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은 너무 복잡해서 정제 없이 쏟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에게 감정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오지 않아요. 그것은 생각되고 정리되고 논리 속에 맞춰진 후에야 표현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될 땐 그냥 침묵하죠. 하지만 그 침묵은 의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서 당신은 내면의 세계를 다시 정돈하고 말없이 당신을 관통한 감정에 이름을 붙이려 애쓰죠. 때로는 며칠간 멀어지기도 해요. 사람들은 당신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감정과 이성을 조율하려는 중이에요. 그게 끝나야 당신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 당신은 거의 절대 감정을 쏟아내지 않아요. 대신 냉소, 짧은 한마디,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로 표현하죠. 당신은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감춰요. 당신의 방어 기제는 너무 정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이 아픈 걸 눈치채지도 못해요.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가장 깊은 외로움일지도 몰라요. 너무 깊어서 표면만 보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사랑에 있어서 당신은 진실된 연결을 만들어요. 하지만 조용한 방식으로요. 당신의 헌신은 디테일, 일관된 행동, 매일의 작은 배려 속에 있어요. 당신은 사랑을 마치 다리를 놓듯 쌓아요. 돌 하나하나 서두르지 않지만 단단하게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 멈춤, 급하지 않은 감정의 논리를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당신이 이 데커네이트에 속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에게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머리에서 시작돼요. 무엇을 느꼈어?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9월 13일부터 22일 사이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처녀 자리에 가장 놀라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지만 한번 드러나면 모든 걸 바꾸는 존재죠. 금성의 영향 아래 당신은 섬세한 감성을 지녔지만 그걸 차분하고 이성적인 외양 뒤에 감추는 법을 일찍 배웠어요. 당신은 조용히 관찰하고 안정된 존재감을 주며 절제된 말과 깊은 경청으로 소통해요. 겉으로는 신뢰감, 성숙함, 인상적인 자기 통제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모든 제스처가 당신을 건드려요. 모든 침묵이 당신을 흔들어요. 당신은 깊이 느끼지만 그것을 마치 위험한 비밀처럼 감춰요. 이건 모순이에요. 당신은 깊고 진실된 사랑을 갈망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욕망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진짜로 마음을 열면 갑옷을 벗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갑옷을 벗는 건 취약해진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거절, 버림받음, 통제 불가능함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거예요. 당신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간절해서 스스로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섬세한 정원 같아요. 피어나기 위해선 시간, 침묵, 안전함이 필요하죠. 당신은 깊이 사랑하지만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실을 당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자주 당신이 가장 원했던 순간에 스스로 멀어졌는지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자주 감정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요. 만약 당신이 이 말들에 공감했다면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아야 할 때예요. 당신의 감수성은 약점이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은 세상에 보여주는 차분함과 가슴 속에 숨겨진 폭풍 사이에서 섬세하게 균형을 잡으며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단단하고 흔들림 없어 보여요. 하지만 감정이 깊어지고 관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당신 안에서는 경고등이 켜져요. 이건 너무 강한 거 아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방어 모드로 들어가요. 당신은 물러서요. 관심이 식어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서예요. 그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누군가의 압박이 아니라 조용한 배려예요. 진짜 인내심이에요. 그래야만 당신은 다시 다가갈 수 있어요. 이런 처녀자리는 과장된 약속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원해요. 사랑이 자신을 잃는 희생이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줄 거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진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모든 처녀자리 사람들 뒤에는 어떤 데커네이트에 속했든 감춰진 감수성이 있어요. 어떤 이는 논리 뒤에, 어떤 이는 책임감 뒤에, 또 어떤 이는 평온함 뒤에 그 감수성을 숨기죠. 하지만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연약한 것, 바로 감정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 왔어요. 사실 처녀자리에게 사랑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사랑은 곧 온전한 내어줌을 뜻하고, 내어준다는 건 통제를 잃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그토록 노력해서 지켜온 바로 그것을. 그래서 당신은 뛰어들기 전에 측정하고 분석하고 시험해요. 차가워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요. 당신의 마음은 조용한 성전 같아요. 어떤 존재든 그 안에 들어오려면 신발을 벗고 조용히 말해야 해요. 감정적인 침범을 견디지 못하고 심리게임에 약하며 애정으로 가장된 압박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처녀자리들이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단지 안전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충동과 자기 자신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 사이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갈등 속에 살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건 그 거리감, 그 통제, 그 자기 보호, 모두 깊이 다친 적이 있는 누군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느꼈고 그걸 이해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한때는 방어 없이 자신을 내어줬다가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른 누군가. 그래서 지금의 당신은 기준을 세우고 멈추고 경계를 만들며 사랑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적게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안전하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어를 내려놓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당신의 속도가 느림이 아니라 감정의 지혜라는 걸 이해해주는 사랑이에요. 당신은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썼어요. 말의 온도, 목소리의 톤, 정돈된 공간, 감정의 적정량까지도요. 하지만 그 끝없는 질서 추구 뒤에는 훨씬 더 깊은 것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는 절박한 바람. 통제는 단지 당신 성격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혼돈에 맞서는 당신만의 방식이에요. 모든 것이 손을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마치 발밑에 땅이 사라진 듯한 감각을 느끼죠. 그래서 통제는 당신의 방패예요.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아두기 위한 시도. 당신은 너무 일찍 깨달았어요. 너무 많이 느끼면 아프다는 걸. 너무 투명하면 위험하다는 걸. 너무 믿으면 배신당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당신은 방어 체계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걸 책임감, 성숙함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건 아직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당신 마음의 가장 안쪽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항상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왜냐하면 당신에게 실패는 곧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당신 내면의 세계에서 무너짐은 어떤 상실보다도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들어봐요. 느끼는 것, 흔들리는 것, 괜찮아요. 당신은 항상 강할 필요 없어요. 언제나 해답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어요. 당신의 가치는 모든 걸 제자리에 두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용기 있게 인정하는 데 있어요. 어쩌면 당신이 평생 쥐고 있었던 통제는 삶을 지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는지도 몰라요.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어요. 장벽을 만들고 요새를 세우고 방어 기제를 쌓아왔죠. 그러는 사이 진짜 사랑은 위협이 아니라 피난처라는 사실을 자주 잊곤 했어요. 당신에게 사랑은 안전함이 있어야만 의미가 생겨요. 우연히 빠지는 것이 아니고 충동적으로 시작하지 않죠. 기준을 갖고 사랑하는 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진짜 사랑은 당신의 평화를 어지럽혀야만 깊은 게 아니에요. 당신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아도 충분히 깊을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경계를 존중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아요. 당신이 그런 사랑을 만났을 때 무언가가 달라져요. 당신의 방어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지만 천천히 열리기 시작해요. 마치 처음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가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그 존중과 침묵 속에서 당신의 사랑은 가진 모든 깊이를 드러내며 꽃피어요. 당신은 과장된 사랑을 하지 않아요. 대신 존재로 사랑해요. 꾸준함으로, 작지만 의미 가득한 행동들로, 그리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을 숨기지 않아요. 그 평온함은 더 이상 갑옷이 아니라 안식처가 되고, 통제는 방어가 아니라 배려가 되며, 침묵은 고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돼요. 어쩌면 진짜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당신을 치유하는 사랑은 당신의 구조를 허무는 사랑이 아니라 그 구조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사랑이에요.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해지기 위해 이미 세워진 집에 조용히 들어와 조심스레 벽 하나하나, 방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열려있는 창문까지 존중해주는 사람처럼요. 자신이 어떤 데커네이트인지 아는 건 당신 안에 오래된 문들을 여는 열쇠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예전엔 혼란스러웠던 행동들이 갑자기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왜 당신이 자주 물러서는지, 왜 그렇게 많이 느끼면서도 말을 아끼는지, 왜 사랑이 동시에 설레고 무서운지 모두 설명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약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건 감정의 구조예요. 영혼의 언어예요. 진짜 자신을 아는 건 자신의 패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비추기 위해서예요. 이제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으니 새로운 길을 선택할 힘이 생겼어요. 더 이상 같은 침묵, 같은 거리두기, 같은 두려움을 반복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순간에도 머무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진짜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돼요. 당신이 자신을 정직하게, 따뜻하게, 깊이 바라보는 그 순간 진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누가 바꾸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 가볍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라지지 않고도 자신을 내어주고 싶고, 무너지지 않고도 느끼고 싶고,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당신의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게 되었고, 예전엔 닫혔던 곳에서도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심스럽게라도 마음의 창을 열고 그 안으로 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요. 당신은 준비됐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자신을 이해한 사람만이 진짜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내어 내면을 들여다볼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잖아요. 당신의 사랑 방식, 느끼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구조의 일부라는 걸요. 세상이 당신의 감수성을 안전하게 드러낼 공간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길 필요 없어요. 그 감수성은 당신의 선물이에요.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깊이와 명료함, 진실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기에 스스로 걸음걸이를 조심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맞는 사랑은 그것을 이해해 줄 거예요. 당신의 침묵을 존중할 거예요. 그 멈춤 속에 함께 있어 줄 거예요. 당신의 차분함에서 가치를 보고 당신의 강렬함에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만나게 될 때, 혹은 그런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갈 때 당신 안에서 뭔가가 달라져요. 두려움은 점점 물러나고 내어줌이 그 자리를 채워요. 통제는 배려가 되고 사랑은 더 이상 방어의 영역이 아닌 당신이 쉴 수 있는 집이 돼요. 그러니 묻고 싶어요. 이 메시지 중 어떤 부분이 당신 마음을 가장 깊이 건드렸나요? 처음에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였나요? 아니면 중간에 당신의 침묵이 정당한 언어라는 걸 알았을 때? 아니면 지금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콘텐츠가 의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작은 신호예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당신이 속한 데커네이트나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정성껏 읽고 있으며 그것들이 다음 콘텐츠의 영감이 돼요. 그리고 아직도 마음속에 질문이 남아있다면 지금 나가지 마세요.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을 꼭 보세요. 방금 이 메시지의 바로 다음 이야기로 당신의 내면 여정을 더 깊은 곳까지 이끌어줄 거예요.